예순이 넘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흔들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남은 시간도 자꾸 계산하게 되죠. 자식들은 다 컸다고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고, 이제 나를 좀 챙겨야 할 나이인데도 손에서 놓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자리에 와보니 그렇지도 않더라는 말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버겁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모든 걸 내려놓기에는 아직 할 일도 남아있고 책임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더 흔들리는 거겠죠.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물음이 가끔 밀려옵니다. 율곡 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책만 읽고 이상만 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았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흔들림과 무게를 알고 있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율곡은 49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짧은 인생을 산 거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웠고 세상과 부딪혔고 책임을 외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벼슬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국가를 걱정하면서도 가족을 돌보려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 속에는 그런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율곡이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경이라는 글자입니다. 한자로 공경할 경자인데 이게 단순히 누구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단속한다고 할까요? 율곡은 이걸 평생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했을까요? 그는 알았던 겁니다. 사람이 흐트러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아침에 단단하게 마음 먹어도 저녁이 되면 흐려지고, 어제 다짐한 것도 오늘이 되면 잊어버리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다잡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걸 그도 느꼈을 겁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버티면 됐지만 나이 들면 그게 안 됩니다. 의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율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마치 성을 지키는 것과 같다. 한번 문을 열어두면 적이 들어오듯 마음의 문을 열어두면 잡념이 들어온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밀려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들 뿐이고 자식들 전화를 기다리다 보면 또 괜한 걱정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율곡이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만의 평화를 찾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는 벼슬을 했고 정치를 했고 개혁안을 냈고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혔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깥일에 휘둘려서 마음이 산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자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율곡이 쓴 책 중에 경몽요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단정히 입고 세수하고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그 다음에는 책을 읽되 조용한 곳에서 읽고 밥 먹을 때는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하나가 다 일상의 작은 일들입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가르침인가 싶지만 율곡이 말하고자 한 건 바로 이겁니다. 거창한 이상이나 철학 이전에 일상을 흐트러지지 않게 사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는 그 순간부터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게 다 수양이고, 그게 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이 들면 하루하루가 비슷해집니다. 특별한 일도 없고,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텔레비전 보고, 또 잠들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 살아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율곡의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일상이 흐트러지면 삶도 흐트러진다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마음을 모으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것도, 세수할 때 물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천천히 트는 것도,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 삶이 됩니다. 율곡은 그걸 알았습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율곡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문은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하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몸으로 해봐야, 삶으로 살아봐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책에서도 배우고, 사람들에게서도 배우고, 경험으로도 배웠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면서도 못할 때가 있고, 알면서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율곡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천을 강조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하는 것.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게 진짜 공부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화를 냈다고 해서 오늘도 똑같이 화낼 이유는 없습니다. 어제 자식한테 잔소리했다고 해서 오늘도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율곡이 살았던 시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당파 싸움이 심했고 나라는 위태로웠습니다. 그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개혁안을 만들어 올렸고, 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람들은 그를 견제했고, 그의 말은 묵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올린 만원 봉사라는 상소문이 있습니다. 만자가 넘는 긴 글이었는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조 임금은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율곡은 좌절했을 겁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썼는데, 이렇게 절박하게 호소했는데 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가? 하지만 율곡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계속 말했고, 묵살당해도 계속 상소를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율곡은 선비였습니다. 벼슬을 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이상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여지든 말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책임이고 그게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다만 그 무게를 어떻게 지느냐가 문제겠죠. 손주가 태어나면 또 다른 책임이 생깁니다. 돌봐줘야 하는 건 아닌지,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닌지,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또 마음이 쓰입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버려 두자니 걱정되고 이런 고민들이 계속됩니다. 율곡은 책임을 외면하지 않되 자기 자신을 잃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일에 휘둘려서 마음이 산란해지지 말고 자기 중심을 지키면서 할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균형입니다.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하면 자기 자신을 잃게 되고 반대로 자기 자신만 챙기면 세상과 단절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더 중요해집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 일에 신경 쓰고 싶지만 너무 간섭하면 안 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지만 내 건강도 챙겨야 하고 이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가? 율곡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자기 자신을 먼저 다잡으라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라고.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도 유명한 분이죠. 율곡은 어머니를 매우 존경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 율곡은 이미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걸 내려놓고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사람들은 이걸 두고 효자라고 칭송했지만 율곡에게 이건 단순히 효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자기 마음의 문제였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보내드리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 걸릴 것 같았던 거죠. 세상이 뭐라든 관직이 어떻든 자기 마음이 편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나이 들면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부모님을 보내고 때로는 배우자를 보내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더 잘해드릴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율곡이 말하는 마음을 다잡는다는 건 이런 후회와도 싸우는 일입니다. 과거에 갇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부모님을 보내고 나면 문득 내 차례가 다가온다는 걸 실감합니다. 세대가 한 단계 올라간 느낌이랄까요. 이제는 내가 가장 윗세대가 되고 뒤에서 자식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때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율곡은 성학지묘라는 책도 썼습니다. 임금을 위한 교육서인데 거기 보면 통치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금이든 백성이든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같다는 거죠. 그가 강조한 건 성실함이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사는 것,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사는 것. 나이 들면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체면도 차려야 하고 남의 시선도 신경 써야 하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았던 적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면을 쓰고 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율곡이 말하는 성실함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 뭐가 두려운지 이런 걸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게 다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병원에 가는 게 두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나쁜 진단이 나올까봐, 큰 병이 발견될까봐. 그래서 몸이 불편해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율곡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거라고.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래도 가야 할 곳은 가야 한다고. 율곡은 평생 공부했습니다.
49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책을 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모르는 게 많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많다고 자만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배우려 했습니다. 나이 들면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미 배울 건 다 배웠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율곡이 말하는 공부는 책만 읽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것도 공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공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는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죠. 스마트폰이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고, 사람들 사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따라가기 힘들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율곡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배우려고 노력하라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손주들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걸 보면 신기하면서도 낯섭니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일상이 됐죠. 손주에게 물어보면 설명해 주려 하지만 빨리 말해서 잘 알아듣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배워가면 됩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오늘 하나 배우고 내일 하나 더 배우면 됩니다. 율곡의 글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펴야 한다, 헤아려야 한다, 돌아봐야 한다. 다 비슷한 말인데 결국 주에 깊게 보라는 겁니다.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나이 들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가족이 있다는 것도, 너무 오래 봐온 것들이라 고맙다는 생각도 잘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율곡은 이런 당연함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밥을 먹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다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 그 당연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숨 쉬고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율곡이 남긴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가로운 구름은 골짜기를 나오고 맑은 달은 산을 비춘다. 자연을 노래한 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마음을 노래한 겁니다. 구름처럼 자유롭고 달처럼 밝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거죠. 나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지나온 일들의 무게, 아직 풀지 못한 문제들의 무게,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무게, 이런 것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율곡은 말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라고, 구름처럼 흘러가게 하라고. 붙들고 있으면 무거워지고 놓아주면 가벼워진다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품고 살아온 것들을 어떻게 쉽게 놓겠습니까?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에 대한 과도한 걱정,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독립하면 이제 놓아줘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애 같아 보이고 여전히 걱정되고 잘 살고 있는지 자꾸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율곡의 말처럼 붙들수록 무거워지고 놓아줘야 가벼워집니다. 자식도 나도. 율곡은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고닫고 타협을 잘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사귄 몇 안 되는 친구들과는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성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학문적으로는 의견이 달랐지만 평생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논쟁했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 속에는 존중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나이 들면 친구가 귀합니다.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과는 다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것들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곡이 친구를 소중히 여겼듯 우리도 남은 친구들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친구와 차 한잔하는 시간, 함께 산책하는 시간,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다음에 만나자고 약속하지만 그 다음이 언제일지, 그 다음이 올 수 있을지 나이 들면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율곡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어제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몇 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허전해집니다. 시간은 흘러갔는데 뭘 했나 싶은 거죠. 율곡이 말하는 하루를 제대로 산다는 건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마음을 다잡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것.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뭘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조용히 되새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가 달라 보입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날처럼 느껴졌던 게 사실은 각각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율곡이 살았던 시대에도 당파 싸움이 심했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웠죠. 율곡은 서인의 중심이었지만 그렇다고 동인을 적으로만 본 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파보다 나라가 우선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비슷합니다.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대립합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도 생각이 다르죠. 하지만 율곡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라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라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 생각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방식, 오랫동안 믿어온 가치관, 이걸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집과 소신은 다릅니다. 소신은 유연할 수 있지만 고집은 완고합니다. 율곡은 소신을 가지되 고집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저러나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세상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지금 젊은이들이 사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율곡의 삶을 보면 참 바쁘게 산 사람입니다. 벼슬도 하고 책도 쓰고 개혁안도 만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한가한 건 아닙니다. 병원도 가야 하고 자식들 일도 신경 써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나름대로 바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산책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책 한 페이지 읽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외롭고 쓸쓸해진다고.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바쁘게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율곡은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율곡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의 절반도 못했다. 아쉬움이 컸던 거죠. 더 하고 싶은 게 많았고 더 이루고 싶은 게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담담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아쉬운 게 많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노력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안아줄 걸, 더 많이 놀아줄 걸, 화내지 말 걸.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고 여유가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는 것을. 율곡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결국 이겁니다. 흔들리되 흐트러지지 말라는 것. 세상은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흔들림은 더 커집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린다고 해서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중심만 잡고 있으면 흔들려도 견딜 수 있습니다. 율곡이 말하는 그 중심은 바로 경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매일 아침 다시 시작하는 것.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하는 것. 이게 율곡이 평생 추구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걸 겪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율곡의 말은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이미 우리가 느끼고 있던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어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빨리 걸을 수 없어도 천천히 주변을 살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억력이 좋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율곡이 말하는 늙어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건 젊음을 유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이에 맞게, 지금의 내 모습에 맞게 중심을 잡고 살라는 겁니다. 겨울 나무를 보면 잎은 다 떨어졌지만 가지는 여전히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돋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는 원래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잎이 있든 없든 열매가 열리든 말든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율곡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이런 게 아닐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생산적이지 않아도 그저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그게 늙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은 늘 바쁘게 돌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속도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게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율곡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오히려 기회라고.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게 됐다고. 빠르게 지나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천천히 갈 때는 보입니다. 나무의 결, 하늘의 색깔, 사람들의 표정.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율곡이 강조한 살핀다는 것도 이런 거였을 겁니다. 급하게 지나가지 말고 자세히 보라고. 그러면 보이는 게 있다고. 율곡의 말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의미는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 매일 새롭게 시작하라. 실천하라. 살피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다만 알고 있다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율곡도 평생 이 간격을 좁히려 애썼습니다. 알면서도 못할 때가 있었고 다짐했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게 율곡의 삶이었고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 들면 더 흔들립니다. 몸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린다고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잠시 비틀거려도 다시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율곡이 말하는 경이라는 건 결국 이런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율곡은 49의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특별한 말은 아닙니다. 마음을 모으고 실천하고 책임을 다하고 매일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다만 알고 있다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율곡도 평생 그 사이에서 애썼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율곡이 보여준 삶이고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삶입니다.